안녕하세요. 다병원 병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척추 관절, 스포츠 손상, 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장점은 365일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 수술 후 재활에 특별한 치료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재활의학과 원장님들 두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타 병원에서도 수술 후 재활을 많이 의뢰하고 있고요. 저희는 외상을 당해서 오시면은 그날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다병원을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덕양구 행신동에 자리한 척추 관절 스포츠 외상 전문 병원인 다병원에서 저희 고양시문 뉴스체크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 고양시문 뉴스체크입니다. 저희가 뉴스체크를 사실 지금 하루 늦게 업로드 되잖아요. 예, 이유가 있죠. 다시 찍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찍어서 지금 어제보다 텐션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고 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문 고양팟은 멤버십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하루 차이로 고양시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주요 지역 공약 중심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고양 시민입니다. 권영국 후보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축동에서 출몰했던 여우가 무사히 구조가 돼서 지금 생태원에 인계돼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식사동 주민들이 주민등이 없는 데이터 센터 반대한다라는 시위를 펼쳤고요. 주교동의 신축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리 설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모감지구 고양시가 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7대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DMZ 생명평화순례 소식 전해드립니다. 6.3 조기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고양시 방문도 이어졌는데요. 자,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고양시 일사문화광장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앞서서 갔는데도 벌써부터 이제 지지자분들이 많이 모여있고 벌써부터 분위기가 엄청 들뜬 분위기더라고요. 네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4개 지역위원회 전부 다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 이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갔는데도 좀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았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런 과정들이 뒤에서 좀 있었고요. 전체적인 사회는 이제 김성애 고양갑 국회의원, 이기현 고양병 국회의원이라든지 김영환 고양정 국회의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었고, 다른 당에서도 연합하는 야5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또 지원 유세가 있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경기도당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선희 의원 같은 경우는 고양시를 관할하는 뭐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고, 배우 중에 이제 이원종 배우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명 빠졌잖아요. 네. 한준호 고양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날 좀 다른 지역 유세 일정이 있고 또 맡은 역할들이 좀 여러 가지 많이 있어가지고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한 지역 관련 발언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대통령이 되면은 일산대교 즉시 무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확한 워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민자도로를 이제 뭐 우리가 뺏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경기도랑 김포, 고양, 파주 이렇게 나눠서 매입을 했으면은 그 문제 끝나는 거였고, 고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김포, 파주 시민들 다 이제 그 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 그때 박근혜 정부였죠.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왜 지금 무료화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강을 넘는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일산대교만 유일하게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일산대교에 대해서만 통행료 부담을 지는 거는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마지막으로 그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 뒤에 또 다시 이 결정이 뒤집어지고 그랬던 과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 10월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이 공익 처분 그리고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 처분을 이제 결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운영사인 주일산대교랑 이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해 10월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갔는데 처분했던 그 공익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해서 사실상 무료화 추진이 무산돼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양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이제 수익을 운영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통행료 자체도 일반적인 민자도로들에 비해 가지고 거의 10배가 넘는 굉장히 비싼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일산대교가 뭐 제일 비싼 도로다 그런 지금 오명을 가지고 있죠. 고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맞습니다. 처사인 거고,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가운 약속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밖에 또 지역 공약은 뭐 특별히 유세장에서 이렇게 언급한 거는 많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밝힌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지역 관련 공약들이 좀 있죠. 네,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4명이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미리 이제 그런 현안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대선 캠프에 넣어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내용들은 지난주 뉴스체크에도 언급을 했고 별도로 기사도 좀 작성을 해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날 이제 고양시 유세를 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의정부 유세를 할 때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언급을 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북도 분도는 시기상조다라는 건데, 대신에 규제 완화라든지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평화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가 그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김동연 지사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애매해진 상황이고, 이게 또 내년 지방선거 가서 이게 어떻게 될런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화정역 광장에서 이번엔 유세를 펼쳤더라고요. 이 현장에 또 가보셨죠? 공간이 좁은 화정역 광장을 국민의힘은 선택하기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역 조직력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화정역에서 이렇게 밀집해서 조금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이제 선거 유세를 펼친 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말하면 좀 약간 불특정 다수들이 모인.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유세 현장이. 오신 분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유튜브 라이브 중계하고 또 여러 가지 깃발 들고 태극기 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열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과 관계없이 모여서 이 유세장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유세 내용을 좀 언급을 하자면은, 우선은 고양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도 많고 또 애정도 가지고 있다. 어쨌든 8년 동안 경기지사를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필하려는 이런 모습이 많이 감지가 됐고요. 뭐 예를 들자면 고양시 화훼산업, 꽃박람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칭송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킨텍스 누구 시절에 만들었죠? 라고 질문해서 김문수 뭐 이런 대답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북한산을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 땅인 줄 아는데 사실 북한산은 고양시 땅이죠. 북한산에 있는 행궁을 도지사 시절에 복원하는 사업도 내가 참 열심히 했었다. 이런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구체적인 지역 관련 공약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금 포괄적인 이런 공약들을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경기 북부가 접경 지역이라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되어 온 곳이다. 그래서 한강과 인접한 그린벨트 수도권 정비법 등 이런 중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서 특히 고양시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을 했어요. 한강에 접근해서 김포로, 개성으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백길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곳이 고양시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통일 대통령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이제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와 견줄 만한 그런 첨단 단지 조성하겠다. 이런 네. 공약도 있더라고요. 자,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 한강변에 입지가 좋은 부지가 많은데 여러 규제가 많아서 현재는 물류창고 같은 시설만 조성되어 있다. 그 부지가 800만 평이 넘는다. 이곳에 기업과 연구소들을 많이 유치해서 판교를 능가하는 첨단 산업단지 제가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창고 같은 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데는 장항동에 출판 인쇄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소규모 공단들이 있는 또 창고들 많고, 거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구체적으로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진 구상인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좀 추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도
전에도 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네. 전면 무료화 대신 요금 인하를 약속하는 요 부분이 네. 눈에 띄네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무료화 어렵다라는 걸 애둘러서 이재명 후보를 약간 좀 비판한 것 같고요. 일산 대교를 보다 싼 가격으로 보다 자유롭게 필요하다면 더 많은 대교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밖에 뭐 교통공약 같은 것들 있을까요? GTX-A 김문수 지사가 본인 임기 때 이제 시작한 사업이다라는 거를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기 완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 끊어져 있고 삼성역이 한참 늦게 지금 개통되는 걸로 돼 있어서 좀 답답해하는 상황인데 삼성역 최대한 빨리 완공하겠다라고 이날 약속을 했습니다. 노선을 파주 동탄까지가 아니라 파주 평택으로 연장하는 것, 이런 언급도 했고요. 광역교통망 확충 일환으로 9호선 일산 연장, 3호선 급행 신설, 이런 공약들도 이번 유세에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두 후보 유세전을 다 연이어서 이틀 동안 다녀와 보셨잖아요. 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보시니까 좀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양시 4개 지역위원회가 탄탄하게 동원된 이런 느낌이었다면 국민의힘은 객관적으로 이번 선거 자체가 출발 자체도 늦었고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로 출발했고, 특히나 고양시는 지금 사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양각 같은 경우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공석이고, 고양을 같은 경우는 조용술 당협위원장이 2달 전에 이제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날 유세장에서 처음으로 저분이 조용술 당협위원장이구나 라고 처음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고양병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대표적인 한동훈계 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였던 청중들 중에는 항의나 이런 게 나왔어요. 그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날 현장에서도 이제 김종혁 위원장이 아주 뭐 씩씩하게 연설을 하는데도 또 일부는 이렇게 야유를 보내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고양정 김용태 당협위원장은 최근에 지역에서 별 활동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날 유세장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측 유세에서 또 전현직 의원들이 등장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또 유세 활동을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유은혜 전 교육부 총리 고양시에서 이제 2번 국회의원을 지냈잖아요. 오랜만에 와서 이날 지원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유세 본부장인 파주시 박정 의원, 박희승 섬이화 의원, 대중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은 공동 유세 본부장인 이재정 의원도 이날 분위기를 아주 좀 이렇게 이끄는 이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게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그 다음에 백선희 국회의원도 지원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날 기본소속당에서도 왔더라고요. 맞아요. 기본소속당 경기도당에서도 와서 민주당 중심으로 연합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랑 경선을 펼쳤던 나경원 의원, 8명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양양자 전 의원도 왔었고요. 현역 의원 중에서는 이인선, 강선영, 최수진 의원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전 의원 중에서도 조금 무게감이 있는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원유철 의원. 근데 뭐 누구보다도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지지 연설을 할 때 대중들이 가장 뜨겁게 호응하는 이런 모습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도도 높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분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전 시의원 중에 그 가장 그때 최연소였던 정연우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이렇게 모습이 보였거든요. 뭐냐면은 바로 김문수 후보 시절부터 수행 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유세장에 도착해서 현장 점검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제가 오랜만에 인사하니까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 재미있는 뒷얘기 너무너무 많다. 언제 한번 고향팟에 출연해서 말씀 들려달라 이야기했더니 좋네요. 그러겠다. 네. 예. 그리고 연예인 분들의 지원 유세도 있었는데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배역에서 대결 구도가 있는 두 분이 공교롭게도 양당의 이제 후보 진영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원 유세를 했었던 부분이 네.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분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열심히 지지 활동을 펼쳐온 이원종 배우, 자 이분은 한 20여 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끊었던 야인시대 그 드라마에서 구마적이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알렸던 그런 배우거든요. 진짜 재밌죠. 네네, 구마적 그러면 딱 이 얼굴 떠오르잖아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아스팔트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최준용 배우인데요. 똑같은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서 이마수 역으로 나왔었어요. 네, 좀 후반부에 나오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마수 역으로 나와서 공교롭게도 두 배우가 각각 자기가 응원하는 이런 지지 연설을 해서 그것도 큰 화제가 됐는데, 근데 최준용 배우는 좀 아슬아슬했어요. 왜냐하면은 부정선거 이쪽에 좀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사전투표 절대 안 한다. 여러분들도 사전투표 하지 마시고 본투표로 보수 우파에 힘을 보여달라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국힘 당론인가요? 그러니까 국힘 당론이랑은 지금 반대죠.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독려하고 김문수 후보조차도 나는 사전투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 엇박자가 나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자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종로를 주름잡았던 김두한 이전의 최고의 주먹 구마적,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정치권을 등에 업고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주먹 이마수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25년 대선 정치판에서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대선 토론에서 고양시에서 좀 주목하는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진보 후보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인데요. 간단히 양력 소개해드리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 SPC 노조 파괴 대응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등을 맡았고요. 무엇보다도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시민사회에서도 좀 많이 이름이 알려진 이런 분이죠. 별명이 거리의 변호사일 정도로 사회문제 각 곳에 정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번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우리 고양 시민이기도 해요. 어디에 사시는 분인가요, 이분이? 2020년 10월부터 행신동에 살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행신동. 예, 네. 저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이제 고양시에 좀 자주 오시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고양시에 좀 인연이 있나 싶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고양 시민이라고 또 하니까 네. 지역 편파적인 언론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애정을 쏟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로 좀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네. 했고요. 일단은 뭐 지방자치 뭐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이제 공약이라든지 진보 후보로서의 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고, 좀 아무래도 고양 시민으로서 느끼는 생활 이슈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좀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양시가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좀 문화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그런 환경들은 좋은 것 같은데,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열악한 것 같다. 이제 본인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행신 쪽이면은 경의선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불편한 게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대선 후보로서 해결 방안도 같이 찾아보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마다 이제 동네 달리기를 많이 하신대요. 네, 그쪽이 이제 좀 창릉천이나 성사천 이쪽이 연결되니까. 가깝다 보니까. 네. 어쨌든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고양신문 홈페이지에 인터뷰 기사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여우가 발견됐다라고 저희가 사진과 함께 독자가 제보한 사진이랑 같이 단신으로 올렸는데 그 뉴스가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도 연락 오고 도에서도 뭐 폭발하고 이랬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인근 골프장에서 구조돼서 현재 무사히 국립생태원에 인계됐다, 이런 소식이네요. 지난 4월 24일에 덕양구 원당동에 자리한 이 한양 CC 골프장, 거기서 이제 여우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TV 동물농장 이런 데도 이제 먼저 나왔었고, 어쨌든 경기 북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이제 제보받고 가서 이제 구조를 했었다라고 네. 하고요. 일단은 이 여우가 이제 앞서 지축동에서 발견됐던 여우와 이제 동일한 개체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 구조 당시에 좀 우측 앞다리가 이제 부러진 좀 상처를 상태였더라고요. 입었었구나. 네,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사람들 앞에서 전혀 뭐 거리낌 없고 시나리오에 애교도 많이 좋은 부리고, 여우구나. 예, 좀 그렇더라고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난 14일에 국립생태원에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원에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 여우를 이제 뭐 피검사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선 수컷이고 외관상 북미계통 여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자생하는 동물은 아닌 거고, 정황상 이제 좀 누가 키우다가 유기한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지만은 뭐 이건 추정인 거고, 보건사업 펼쳤던 그 여우종은 아닌 거예요. 토종 여우는 아니다. 네, 당분간은 이게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는 게 이제 생태원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좀 보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우가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루트를 타고 이쪽으로 오게 됐을까? 네. 나름대로 그쪽 지리에 좀 밝으시니까. 제가 그 동네 좀 알죠. 네. 예, 그러니까 추리를 좀 해보시죠. 이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생동물들의 이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는 도로로 잘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추리를 해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자, 우선 가장 큰 전제는 최대한 도로를 회피해서 녹지를 통해서 여우가 이동했다, 이렇게 추리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처음에 목격된 그 지축지구 나인포레가 지축지구에서도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북쪽이나 동쪽으로 갔으면 노고산, 북한산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골프장을 구경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서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 어떻게 이동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지축지구 뒷산인 오송산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삼성
수도원까지 연결이 되는 판인데 나지막하지만은 숲길이 아주 좋은 이런 녹지거든요. 그래서 오송산 숲길을 따라서 삼성지구까지 갔다. 일단은 그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고, 두 번째, 거기 가면은 첫 번째 장애물이 엄청 넓은 도로인 통일로가 있잖아요. 이 통일로를 어떻게 건넜을까? 신호등 건널 수도 없고, 통일로의 오금동에서 저쪽 신원동으로 넘어가는 숫돌고개에 넓은 생태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숫돌고개 생태다리, 장뜰 생태다리 이렇게 두 개 생태다리가 있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여우가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녹지와 농경지 이런 데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이번에는 권율대로라는 또 큰 길이 나와요. 이 길에도 생태다리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똑똑한 여우가 이 생태다리를 넘어서 농협대 아래쪽을 지나서 한양CC까지 갔다. 저는 그렇게 추리를 해봅니다. 이 생태육교, 생태다리가 없었으면은 사실 좀 큰일 날 뻔했네요. 글로 지나갔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가 추리하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볼 때는 저 생태다리 누가 저기 건너갈까?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요긴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TV 같은 거 해놓으면 진짜 다양한 동물들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여우의 사례에서도 생태통로, 생태다리가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또 고양시청 앞에서 네. 주민들의 시위가 이제 크게 있었습니다. 네. 그중 두 건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21일 날 식사동 주민들이 모여서 이 주민 동의 없는 데이터 센터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위를 했었죠. 데이터 센터 반대가 고양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위시티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시티 데이터 센터 비상대책위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주최한 시위이고요. 지난해 9월 시에 건축 허가가 접수된 식사동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고양시가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라는 이런 정보를 접하고 이날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주최 측은 우리 비대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안건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고양시에 간절히 여러 번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날치기식으로 결정했다라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김성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몽열 고양시 의원도 참석해서 관련 발언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원래 모든 민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두가 100% 이기는 건 없습니다. 서로 적절하게 조율하고 조절해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가운데 문제 결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주민들의 의사, 시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가 옆에 데이터 센터는 이미 데이터 센터 자체가 기피 시설이 돼가지고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자산 가치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같은 날 또 하나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뭐 주교동에 신축 진행 중인 베너하임 더힐 오피스텔, 여기 수분양자분들이 시청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었는데요. 내용이 보니까 이 오피스텔 상가 분리 설계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언뜻 좀 약간 와닿지가 않고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문제는 다 건물을 짓고 나니까 최종적인 높이가 애초 건축 허가 시에는 96.8m로 설계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95.7m가 된 거예요. 마무리가.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약속보다 건물 자체가 낮아졌다. 이제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설계와 최종 건축물의 감소 오차가 1m를 넘으면 수 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양시 담당 부서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은 이겁니다. 고양시의 그 인허가권을 가진 담당 부서가 오피스텔이랑 밑에 있는 상가가 분양 승인을 각각 다른 날짜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서류상으로 분양 승인을 받은 거를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의 건물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쪼개놓고 보면은 오피스텔에서 70cm, 그 다음에 상가에서 40cm 이렇게 줄어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설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상가만 설계 변경한다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수분양자 동의 없이 설계 변경 절대 불가! 절대 불가! 절대 불가! 상가만 설계 변경 절대 불가! 절대 불가! 절대 불가! 건축허가 하나인데 상가만 설계 변경 절대 불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벽제동의 모감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고양시가 사업 시행자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네요. 자, 남 기자님께서 취재해 주셨죠? 시가 작년 말 그 모감지구 시행사인 이 SD 산업개발이라는 곳에 대해서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즉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사유를 보니까요, 일단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가 조건을 미이행하고 있다. 요 점 하나랑요, 도시개발법 제25조를 위반해서 2016년 당시에 선수금을 미리 수령한 점, 요 두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건은 작년 12월에 이제 고양경찰서에 접수가 됐는데, 최근 이제 기소 의견으로 해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년 넘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참 뭐 복잡하겠지만 고양파 구독자님들에게 좀 짧게 간단하게 핵심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오래됐네요. 이게 최초 사업 당시에는 이 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가서 이제 이게 지역주택 사업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 지역주택 사업이면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토지 공급을 하는 방식이고, 사업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 공급을 이유로 선수금을 먼저 이제 받았는데, 관련법에 따르면은 조성된 토지를 규정된 공급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토지가 조성공사도 진행된 상태가 아니었고, 이 토지 사용 여부라든지 뭐 공공 여부, 이게 고양시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던 상태라는 거예요. 시행사가 손에 쥐고 있지도 않은 토지를 공급을 해버린 거네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당시에 조합원들이 1,729명, 총 723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돈이 완전 묶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전작 현장은 지금 7,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준공은커녕 뭐 공사 자체가 중단되고 터파기 겨우 한 예, 완전 나대지로 지금 이렇게 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 없는 토지에 대해서 돈만 먼저 사전 지급해가지고 네. 지금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꼴인 거죠. 관련해서 작년 5월에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 고양시의 관리 책임 문제도 일부 제기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고발도 그러한 조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감사 발표 이후에 이 좀 어떻게 사업 재개를 이제 어쨌든 시에서는 좀 진행을 해보려고 이제 TF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시와 사업자와 조합 측이 참여하는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였는데, 이게 지금 벌써 7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계속 의견이 팽팽한 상태예요.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합에서는 어쨌든 간에 선수금 돌려달라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입장에서도 그간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압박용 카드로서 이번에 고발을 진행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태잖아요. 조합원들도 지난 16일 날 남부지검 앞에서 집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 그리고 제대로 처벌해달라, 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 중에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선수금 723억에 대한 위법성이 이제 확인된 거 아니냐, 불법 수령한 시행사를 즉각 처벌하고 돈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 보듯이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가 문제가 돼서 전쟁까지 벌이는 이런 일들이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이런 다종교 국가다라는 게 객관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행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우리나라의 7대 종교 성직자들이 함께 한 30여 명이 분단의 현장인 DMZ를 걸으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생태적 회복을 기원하는 DMZ 생명평화 순례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는 건가요? 네, DMZ의 동쪽 끝인 동해안의 고성 통일전망대 여기를 출발해서 서쪽 끝인 파주의 임진각까지 이 걷는 거리로 한 385km 정도에 달하는 거리를 18박 19일 동안 모두 걷는 그런 행사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작년에도 이미 걸으셨고 또 종교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걷는 이런 전통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평화순례의 마지막 날인 6월 6일에는 임진각에서 고향과 파주의 시민단체들과 결합해서 코리아
평화의 날 시민 평화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정 뒷부분은 고향에서 가까운 연천, 파주 이쪽에서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해서 한번 가셔서 동참하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보도하는 이유가 네. 여기 또 참여하시고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백석 성당에 계신 이은형 신부님, 이분은 고향 종교인 평화의 상임대표도 맡고 계신데 이번 DMZ 생명평화 순례의 총 단장을 맡아서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대자동 통일로변의 그 법문사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이신 일문 스님, 이분은 또 불교계를 대표해서 이번 순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인터뷰가 고향신문에 실렸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향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향신문을 응원해주세요.